한국 고대사 미스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주선, 여진 등의 의미가 원래는 누리의 아침, 온 세상의 아침의 나라였었다는 데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즉 고조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국호는 그동안 다양하게 해석돼 왔습니다. 조선은 중국 사기의 사마천이 기원전 2세경에 지은 사기의 상나라 재상 기자가 상류민을 이끌고 이주한 곳이라고 나와요. 기원전 11세기에. 따라서 이 조선은 상나라 멸망 당시, 즉 기원전 11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이후로는 이 동국 통감을 기초로 기원전 2333년에 이 조선이 세워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 박선희 교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어요. 복식 비교를 통한 고조선 영역을 연구하셨는데요. 요 파란색이 가락바퀴 출토지입니다. 이게 원 단군 조선계, 즉 예족 계열 사람들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빨간색이 후대에 나타난 청동 장식 단추 출토지예요. 집중적으로 보이는 데는 요 요서 지역이었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강조했던 요 고죽 일대가 요 은나라, 상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이 사람들이 기원전 3세기 연나라에 밀려서 이쪽 평양 지역 그리고 신라 주로 많이 간 데는 사실 이쪽 지역보다는 부여 쪽으로 더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여 지역이 예족과 맥족 문화가 완전히 섞이게 돼요. 기원전 3세기 경에 전체를 예맥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분하면은 이 기원전 3세기에 내려온 요 조선 지역으로 내려왔죠. 이 맥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 예맥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조선의 영향은 요 한반도 중부부터 여기 부여 밑에 고구려, 옥저, 동해 요 지역을 조선이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는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진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여도 이쪽에 있었고요. 신라 왕성인 김씨성을 따라서 나라 이름을 정한 중국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12세기 여진족이 중국 북방을 점령하고 들어선 금나라입니다. 흠정만주 원류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흠정만주 원류고란 책은요, 걸륭 황제가 1777년에 당시 최고 학자들을 모아서 편찬하게 한 중국 관찬 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나라의 시조는 한보입니다. 김한보. 고려에서 왔다고 하는데 통고라든가 대금국지 등에서는 신라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 둘 사이가 차이가 나는데 요 나라 금나라 사서인 요사 금사에서도 구분을 안 하고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신라 왕성이 수십 대가 지났기 때문에 금나라는 신라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금나라 당시는 고려하고 시대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세대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고려에서 온 게 아니라 신라에서 김씨가 온 거죠. 그리고 건국지명, 즉 그 금나라를 건국한 이름 역시 마땅히 이것으로부터 취했다. 즉 금씨, 김씨로부터 신라 김씨로부터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금사에 보면은 예전 여진족이 세웠던 12세기에 세웠던 금나라의 역사, 정식 역사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이 나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역사가들이 그렇게 견광부회한 거죠. 그렇게 붙인 것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청나라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금나라는 국호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금이 나오는 강이 있기 때문에 금나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국호를 정하지는 않았겠죠. 김씨성을 이었다라는 의미로 세웠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금나라는 만주 송화강, 흑룡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와 발해의 구성원이기도 했었죠. 자, 금나라 영역 보세요. 이 발해 영역하고 뭐 거의 겹칩니다. 고구려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요 금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고구려 발해의 구성원이었죠. 근데 이 금나라는 원래 이 요나라에 눌려 있었어요. 이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발해를 차지하고 요 금나라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나라의
완한 아골타가, 이 완한씨가 김씨라고 했죠. 아골타가 결국에는 요 나라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송나라까지 물리칩니다. 이 흠정만류고 청나라 때 쓴 만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금나라 지역은 원래 숙신의 땅이었다. 그래서 만주소 왈주신, 이게 주신 중국말로는 주선인데 주선입니다. 우리 왕조가 흥왕했을 때 옛날에 조선에 속했던 만주라고 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주선국에 속한 만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숙신은 주선에 와전된 의미다. 즉 주선과 숙신은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영역도 겹칩니다. 숙신이 있는 지역이 조선도 있었어요. 이 지역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옥저, 동해 전부 숙신, 여진 조선의 영토였다고 중국 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게 된 계기는 고란족이 발해를 점령하고 세운 요나라가 자신들에게 횡포를 부렸답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물리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발해 국민이었죠. 근데 이 발해 사람들을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열받아서 친 거죠. 요나라를. 근데 요나라를 점령할 때 송나라가 사실은 같이 협공을 해요. 요나라를 북쪽에 금나라, 남쪽에 송나라가 협공을 하는데 송나라를 만나 보니까 군사력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족의 금나라가 수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대제국 금나라를 세워요. 원래 금나라가 이쪽 작은 지역이었는데 결국에는 요 나라를 다 물리치고 송나라까지 점령을 해요. 이때 송나라가 금나라를 뭐 백부님으로 호칭을 하기로 했고, 근데 약속을 안 지켜서 나중에는 송나라 황제 2명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실의 3천여 명을 전부 그 포로로 해서 데려가요. 이게 정강의 변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송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죠. 그 뒤에 1127년에 금나라에 밀린 그 송이 남송을 세웁니다. 아무튼 금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진족이 중흥원을 장악한 지 100년쯤 지났을 때 몽골한테 망해요. 그 금나라가. 그러면서 금나라가 몽골족 원나라하고 그 뒤에 이어선 명나라한테 눌려 살게 돼요. 오랫동안 눌려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나라의 억압을 반발을 했어요. 누르하치가. 그러면서 청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금나라하고 똑같이 중국을 북방을 장악을 합니다. 이게 1616년에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금나라, 이 청나라, 이 아시아 대제국을 세운 여진족. 요 여진족이 사실 우리는 여진이라고 하지만은 중국 발음으로, 중국 한자로는 여진이죠, 여진. 근데 현대 중국어로는 주르천이라고 불러요. 주르천. 근데 중국어로는 그 뉘전 또는 르전, 주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 앞에 발음 잘 보세요. 뉘전 뉘, 루전 루, 주천 주, 뉘, 루, 주 이렇게 다양한 발음으로 불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제가 이 조선을 설명할 때 니은, 리을, 지읒, 시옷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혼동돼서 쓰입니다. 그리고 여진어로는 주선이라고 합니다. 주선, 조선이든 누가 봐도 조선일 수밖에 없죠.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서기 10세기 이후에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예맥족하고 달랐던 음루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까?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고구려하고 발해에 의해서 예맥족하고 많이 섞였었던 당시 AD 10세기 경에 여진족 사람들이 이 주선이라고 했을 때는 옛날 고조선, 예맥족의 고조선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미 민족적으로 많이 섞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죠.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당시 동북 지역에 살았던 여진족 땅이죠. 사실 함흥 지역이 여진족 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성계 할아버지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자, 13세기에 여진족 나라 금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몽고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 뒤로 다시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1616년 17세기에 먼저 이 북방 지역을 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합니다. 옛날 고지도에 보면 이 북방 지역이, 중북방 지역이 주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선이 맞는 발음 같아요. 주센보다. 초기 국호가 주선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내학자들은 많이 의아해죠. 왜 조선이 여기까지 퍼져 있었냐? 사실은 여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조선하고 위에 주선하고는 다른 국가였어요. 여진을 주선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명나라까지 차지를 해서 현대 중국의 어떤 기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1820년대에는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 역사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청나라 이전이죠. 12, 13세기에 세워졌던 여진족의 금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나라의 본명은 주리진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주리진. 여진 또는 여진이죠. 여진 또는 루전으로 와전됐다. 여진은 위전이고요. 중국어로 위전, 여진은 루전이에요. 루전 또는 위전으로 와전됐대요. 주리진이 숙신과 발해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숙신의 후예라고 하네요. 이 숙신이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숙신이라는 나라는 상나라를 주나라가 멸할 때 기원전 1046년경에 주나라에 그 화살을 보내면서 축하를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요 나라는 조선하고 같은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나라의 멸망 당시에 상나라 유민이 이주한 데가 바로 이 숙신이 살던 데예요. 상나라 유민 상나라 유물로 보면은 바레만 북부 북경에서 요서 지역 요 지역으로 조선이 이주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숙신하고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나라가 이제 서쪽에서 와서 장안 지역에서 와서 여기 하북성 황하 지역, 황하중하류 요 지역을 점령을 해요. 요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숙신이 내려와서 쌀이 화살을 준대요. 화살을 선물로 준대요. 이 땅을 건너서 만약에 숙신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이쪽 지역에 있었다면은 숙신이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도 없고 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기 지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여기서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예매기 땅을 다 지나서 통과해서 여기에 선물했다? 그건 아니죠. 상나라가 망했을 때 이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망했을 때 축하한 나라는 이쯤이었죠. 왜? 상나라하고 적국인 조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숙신하고 조선은 같이 영토가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숙신이라는 나라는 공자 당시에 기원전 6세기경에 공자가 매에 화살이 꽂혀서 매가 죽어 있는 걸 봤는데 그 화살이 숙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왕의 창고를 가 보니까 숙신계 화살이 맞다더라 라고 해서 공자가 참 대단하다더라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즉 숙신이 이 주나라에서 멀지 않은 나라였어요. 요 근처 아니면 요 산동성 요 지역에 숙신이 있었던 거죠. 조선입니다. 왜? 상나라 사람이 망해서 숙신 땅, 조선 땅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숙신하고 조선은 같은 땅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나라의 상나라 망했다고 왜 여기 멀리에서 이쪽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공자가 공자 당시에도 화살에 숙신 사람들이 쓴 화살이 있었다고 했는데 상나라 유민이 이주한 땅이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숙신은 겹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금나라 기록에 이 숙신, 주리진, 려진, 여진 등은 조선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조선을 햇빛이 밝은 곳, 한자를 해석해서 아침 해가 선명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채호 선생님은 만주어 주선
주시는 주산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어로 주산, 주선을 일컫는 말이다. 소속 관계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숙신, 스리산, 주리진, 리전, 리즈 이렇게 다양하게 불린 조선이 동이족 국가잖아요. 예맥족 국가입니다. 예맥족들은 국호를 지을 때 이렇게 쉽게 안 지어요. 동이족 국가들은 한결같이 해와 관련이 있는 밝음, 해와 관련이 있는 국호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도 해 아니면 아침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조선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숙신이 주리진, 즉 숙신은 조선이라고 했고, 이 조선이 금지에 보면은 숙신이 원래 주리진에서 위진, 여진으로 완전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이 주리진은 세상의 아침, 즉 누리의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맥 쪽의 분포가 만주에서부터 저 밑에 신라까지 이어지고 있죠. 284년에 유래 이사금이 즉위를 하는데, 유래 이사금 즉위하기 한 250년 전에 벌써 유리 이사금이 등장을 합니다. 둘 사이는 유래, 유리 다 쓰이는데요. 이름이 같아요. 250년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사용되는 어떤 의미 깊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자로는 유리 또는 유래인데요. 유리, 유래가 같은 말이에요. 루리, 루리. 중국 발음 다 똑같습니다. 루리, 루리 같아요. 루리, 루리. 루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류리 왕이 있었어요. 루리 왕. 유리, 우리 한자로는 유리라고 했지만은 루리입니다. 류리. 또는 루료, 루리, 레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요 발음들이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즉 고유어가 제가 그랬죠. 만주부터 신라까지 예족, 예맥족이 많이 퍼져 있었다고. 고유어를 당시 만주부터 한반도까지 고유어 룰이라는 고유어를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유리, 유래, 고구려 여율 이 전부 루이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고구려 유리왕의 이름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발음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한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유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갖다가 음역한 거죠. 신라 유리이사금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의 유리이사금도 루리, 노래, 유래 나중에 신라 유래 이사금 284년 제위하시는 유래, 유리, 세리치 이름이 다양하죠. 여기서 눈여겨볼 거를 세 가지를 제가 찍었는데요. 유래를 갖다가 유리를 갖다가 리우리를 갖다가 쭈리오라고 했어요. 즉 리을 발음을 지읒하고 많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쭈리오, 류리오, 레리오, 레리, 룰리오 이런 식으로 쭈리오, 루주가 많이 섞여 썼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루리가 누리라고도 발음이 돼요. 노래는 중국어로 누리입니다. 루리. 즉 니은하고 리을하고도 바뀌어 썼어요. 지읒, 니은, 리을이 많이 혼동돼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세리치입니다. 물론 루리가 수리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수리로 쓸 수도 있지만은 루하고 수하고는 발음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의역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의역. 즉 루리의 뜻이 세상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누리입니다. 온누리, 온 세상이라는 말이 이 누리예요. 굉장히 고상한 의미를 지녔죠. 왕이 사용하니까. 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유리 14대 유리왕을 세리치 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세리가 루리를 한자로 의역한 부분이고 세리는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리가 곧 고구려 신라에 있었던 이 루리 왕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노래도 누리라고 했죠. 누리입니다. 누리, 리을, 니은 아까 그 줄이라고 했죠. 지읒이 전부 발음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맥 사이에서 이 누리가 많이 쓰이는데, 즉 예맥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나중에 여진족, AD 10세기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여진이라는 이 여진족, 발해의 후손이죠. 발해 고구려 후손인 여진족이 스스로를 주리진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이 주리는
제가 그랬죠. 지읒, 리을, 니은, 아까 노래왕의 니은 같이 혼동돼서 쓰이기 때문에 주리는 룰이고 루리가 누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온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진족들이 썼던 그 흠정만주 원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민이었다고 합니다. 여진 사람들이.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연구를 해보니까 맞아요. 백제가 저기 연해주 지역으로 갔었던 거를 제가 뭐 알게 됐고, 신라 역시 그 진안 지역에서 연해주 지역, 연해주 말고 저 만주 동부죠. 동부 지역에서 진안 지역에 내려온 거더라고요. 그 유물들 보고 역사서를 분석해 보니까 사만 역시 진안이 그 북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국민이라고 했던 거를 뭐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제 책에 밝혀놨는데요. 여진인들하고 백제, 신라, 고구려 사람들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누리를 세리로 의역할 수 있는 거는 리을, 니은, 시옷, 아까 지옷까지 발음이 구분이 명확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수림왕을 소해 주리왕이라고 하는데요. 주루, 수림, 요 발음이 시옷, 지읒임, 마찰음이 설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니은, 지읒, 는, 스, 즈, 르 발음이 설처음 지역에서 나는데 요 발음이 많이 혼동돼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신, 수신, 수산, 주산, 주리진, 루리진, 주산, 뉘전 이런 발음들이 설처음 계열의 그 앞부분 발음하고 뒤에 발음이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루리는 해석을 했는데 그럼 뒤에 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아침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만주와 관반도는 이 진이라는 나라들이 계속 세워져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우리 신라의 처음 그 육부가 유입되어서 조선 사람이라고 했죠. 조선이 망하면서 육부 사람이 오면서 진한을 세운다고 그래요. 북방에서 온 걸 알 수 있죠. 진 지역에서 온 한이다. 진한을 세우는데 위만조선 당시에 남부는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한반도 중부 이남은 진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조선이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한이 조선이 한에 내려와서 조선 유민이 한으로 내려와서 이름을 갖다가 그 진한이라고 했다니까 조선 유민에 내려온 한국 해서 진한, 즉 진이 조선이라는 얘기죠. 한반도 남부에 있던 진도 역시 조선이란 말입니다. 위에는 조선이라고 한자로 썼고 밑에는 아마 이거 줄이진처럼 고유어로 진이라고만 썼을 것 같아요. 그 발해에도 대진국, 진국이 있었고요. 진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이거는 한자가 아니라 줄이진 할 때 그 진, 본토어죠. 본토, 고유어를 말합니다. 한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면은 진단에서 전부 한자가 혼동돼서 쓰이고 있어요. 즉 고유어란 얘기예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역시 그쪽 금나라 지역은 발음이 굉장히 국외음화가 심합니다. 금을 진이라고 현대중국어 발음하잖아요. 현대중국어는 이 여진족 사람들의 발음이 굉장히 강해요. 청나라 당시 그거를 관화라고 하는데 진이라고 발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진, 원래 그 조선을 진이라고 했잖아요. 진. 근데 요 진으로 발음을 이제 발음과 어떤 신라 왕성과 이걸 많이 다 고려해서 이름을 적겠죠. 그다음에 대진국이 있었습니다. 금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나라도 진이고 쩐입니다. 쩐. 그리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이어 세운 청나라도 역시 초기 구호는 진이었어요. 진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쓰고 스스로는 주선이라고 불렀죠. 여진 이렇게. 요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나라 금나라한테 망했던 이 요나라 발해를 멸망시켰던 요 나라 역사서 보면은 삼한현을 세웠답니다. 근데 삼한현에는 세우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하는 원래 부여였고 변하는 원래 신라였고 마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고구려였는데 개태 중에 성종이 고려를 정벌할 때 삼국의 유민을 갖다가 이 삼한현에다가 안치를 했대요. 그래서 호가 5,000호쯤 됐다고 합니다.
한 20만 명 정도를 안치를 시켰답니다. 즉 진안이 북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묘사에 보면은 변화는 신라 남쪽을 말하고 마는 고려, 고구려죠. 고구려는 원래 마한이었다. 이거 뭐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부여 땅이 진안이었던 얘기예요. 진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이라는 게 한반도 남부부터 해서 북방까지 전부 진이었대요. 이렇게 한반도 남방 북방을 아우르는 국호가 뭔가요? 조선밖에 더 있습니까? 줄이 진의 그 진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선을 갖다가 주선에 속한 데가 만주였다고. 그래서 진이란 말이 진, 천, 전, 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진이 한자가 아닌 건 분명하죠. 왜? 이 한자의 의미들이 한자를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뭐 천둥 소리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한반도 다 포괄을 하잖아요. 진이라는 명칭, 한반도 남부의 고대 조선 밑에 있던 진안의 진, 뭐 대진국의 진, 전부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진이 의미가 뭐냐? 진, 세상과 어울린, 즉 줄이 진의 진이잖아요. 줄이 전의 전이랍니다. 진 이런 발음하는데 이 진의 의미가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지명이나 인명을 쓸 때는 최대한 한자의 의미도 살리면서 발음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진이라든가 조선의 조자라든가 진나라의 진을 쓴 이유는 이 천이라는 발음이 뜻이 원래는 아침이라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요 발음들이 발음도 유사하지만 뜻도 같이 감안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쓰기 때문에 외래어 때는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새벽별, 모든 별, 새벽 요 뜻을 넣어서 조선, 진국 등으로 표기한 거죠.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 주리진 하면은 금지에 나온 그 주리진, 누리진, 주신 요 표현은 누리의 아침, 즉 온 세상의 아침 나라라는 뜻이 돼요. 뭐 중국에 침이 없어서 천, 첸, 진, 뭐 진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추측이고요. 후한서에 보면은 한반도 전체, 남부 전체가 진국이었고 그 진국 사만의 수령을 갖다가 진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중국식 표현이고 발음을 들어보니까 천지라고 그래요. 천지. 이 지라는 거는 높은 사람을 지라고 했어요. 사만을 왔더니 자기의 왕을 갖다가 신지라고 불렀다. 진왕은 신지다. 즉 천하고 전하고 같죠. 지는 이건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고유어예요. 즉 천이라고 발음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천은 왜 국호로 정했냐면은 아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리진에 주리는 없어도 돼요. 누리진에 누리의 아침인데 그냥 아침의 나라라고 해도 되지 뭐 온누리의 아침의 나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리진 해도 되고 진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을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태양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조선시대 때도 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왕이 먼저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태양을 존중했는데 고대 왕들 보면은 이 가슴에 이렇게 청동 거울을 달고 있어요. 왜? 자기가 태양왕이라는 뜻이죠. 햇빛을 반사하는 햇빛의 뜻을 자기가 민중에 펼치는 이런 의미로 태양왕이라는 의미로 이 청동 거울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를 굉장히 숭배를 했었어요. 신라 왕실은 원래 진안에서 내려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요사에도 나오지만은 이 진안이 북방에서 북방 지역에 진이라는 한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한 아까 그랬죠. 진한의 그 진자가 조선 유민을 의미한다고. 조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북방에 있었죠. 만주부터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그래서 온 진한 사람들은 북방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주 부여족, 즉 예족과 관련이 많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청나라, 선, 여진족 사람들 역시 한국인하고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워요. 만주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언어도 동구석에. 그래서 여진족들이 스스로를 주리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꼭 여진족만 했을까? 한반도 고유어 주리 플러스 진
같이 발음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신라 왕, 고구려 왕들 전부 누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 발음은 누리진, 주신. 그래 누리진이 발음이 맞겠죠. 누리진, 주신, 주선이 맞을 건다. 주선. 근데 이 주선이 한자로 발음되면서 조선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사마천 사기에 그 이전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고 발음을 아예 그냥 굳히면서 이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낙랑 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선을 계속 쓰고요. 중국의 영향이 덜했던 한반도 남부나 저기 여진족 땅은 여진족은 주리전 밑에는 진국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의미하고 뜻은 같은데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근데 이 조선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고유 국호로 굳어지게 된 거죠. 중국인에 의해서.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들어주셔서